여러분, 혹시 아내나 여자친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킨 적 있으신가요? 평소와는 다른 눈빛,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혹은 이유 없는 친절함까지 오늘은 듣는 순간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바람난 여자들의 6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마 우리 집 사람도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그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실제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 검증된 특징들이니까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비밀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혹시 모를 배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자친구가 혹시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새로운 친구가 생겨 잦은 외출을 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징후들이 사실은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던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은 진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틈이 되어버리죠. 오늘은 3명의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68세의 박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성호 씨는 평생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조용히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그는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게 됩니다. 함께 TV를 보면서도 아내는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대화를 나눌 때면 눈을 피하며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상의 문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새 속옷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던 관심과 자기 관리를 시작했다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던 거죠. 두 번째 인물은 63세의 김미정 씨입니다. 미정 씨는 남편과 정년퇴직 후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꾸 외출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다.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는 이유를 댔지만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둘 등장하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전보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굴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고 기뻤지만 점차 그 친절이 미묘한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을까? 혹시 나에게 미안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70세의 이철수 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와 사이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평소 만나지 않던 친구들을 핑계로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로 알게 된 친구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자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정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혼자만의 불안으로 지낼 수 없었던 그는 상담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작은 변화들, 작은 습관들 속에 관계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내, 갑작스러운 외출이 잦아진 남편, 혹은 이유 없는 친절함, 이런 것들이 단순한 변덕인지 아니면 관계를 위협하는 신호인지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단 하나.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는 후회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도 마음속에서 혹시 나도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그 불안을 조금씩 걷어내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나요? 대부분은 돈을 들여 탐정 사무소를 찾거나 증거를 잡기 위해 불안에 떨며 매일 핸드폰을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계를 더 크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관찰과 소통만으로도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완벽하게 거짓을 숨길 수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배우자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말투가 달라지고 작은 습관에서 흔적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관찰과 기록, 그리고 대화 차사샷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자꾸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다고 해보죠. 단순히 의심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평소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록을 남겨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줄이고 나중에 대화할 때 객관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거울처럼 대하기 탈입니다. 배우자가 자꾸 눈을 피한다면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시선을 마주치고 진심을 담아 묻는 겁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보여? 혹시 힘든 일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추궁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말하도록 분위기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단순한 질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비싼 상담소나 강력한 조치가 아니라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태도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라는 생각 대신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하고 작은 변화를 기록하고 배우자의 표정을 주의 깊게 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의 해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집 안에서 매일의 대화 속에서 아주 단순한 행동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변화를 단순히 의심으로만 두면 결국 마음의 병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면 관계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대화를 매일 이어가기 많은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오늘 하루 어땠어? 몸은 괜찮아? 같은 간단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배우자가 시선을 피하거나 불필요하게 짧게 대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대화 자체가 늘어나면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즉, 대화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의 거울입니다. 이 일상의 기록을 습관화하기 관찰은 막연한 의심에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루 기록입니다. 배우자의 외출, 말투, 생활 패턴 등을 달력이나 작은 노트에 적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저녁 7시 외출, 이유는 친구 민정이 만남과 같이 기록해보세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대화할 때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내가 보기엔 이런 패턴이 반복되더라 라고 차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삶 스스로의 변화를 시도하기 상대방을 의심하는 데만 집중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팁은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외모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는 본능적으로 이런 변화를 감지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달라졌다는 신호는 상대에게 심리적 긴장감을 주며 동시에 관계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습니다. 단순히 의심을 넘어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죠. 의도적인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관계가 멀어질수록 부부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식을 하는 규칙을 세워보세요. 단순한 시간 공유이지만 불륜이나 외부 관계는 이런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받는 순간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반복되는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관심을 회복시켜줍니다. 직접적인 질문 대신
열린 대화법 사용하기 많은 분들이 의심이 깊어지면 너 바람 피우지라고 직설적으로 묻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방어만 불러옵니다. 대신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방식은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털어놓을 가능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이 5가지 팁은 결코 어렵거나 돈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배우자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 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생리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호르몬과 뇌의 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물질 중 하나는 도파민입니다. 새로운 자극이나 몰래 하는 행동은 뇌 속에서 강력한 도파민 분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만남이나 숨겨진 메시지 교환은 일종의 중독성 있는 쾌감을 줍니다. 이는 마치 젊은 시절 연애할 때의 설레는 감정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이런 도파민 자극에 쉽게 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애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관계에서 잦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그 대상에게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결국 배우자 대신 새로운 상대에게 애착이 옮겨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합리화와 투사입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면서도 마음속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배우자를 의심하거나 당신도 분명히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에서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본능적 행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도는 특정 시대나 문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아내가 몰래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는 사례가 기록에 남아 있으며 유럽의 중세교회 문헌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종교적 도덕적 잣대 때문에 여성의 외도가 크게 비난받았지만 그만큼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의 자유와 소통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배우자가 집안에 있더라도 언제든 외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핸드폰은 가장 강력한 외도의 증거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관계의 충실성을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학적 역사적 배경이 곧 변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배우자의 행동 변화를 더 잘 해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지나치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도파민의 작용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저럴까라는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은 새로운 자극에 끌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과학적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외도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뇌와 호르몬,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억압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특징과 해결책을 살펴봤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Q&A. 정말 핸드폰만으로도 바람을 확인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핸드폰은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이기에 숨기려는 사람의 경우 핸드폰이 첫 번째 신호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외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갑자기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샤워실이나 화장실에도 꼭 들고 간다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지입니다. QE, 이런 특징이 보이면 무조건 바람이라고 확신해도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새 속옷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관리를 위해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새로운 속옷 구매 플러스 핸드폰, 잠금 강화 플러스, 이유 없는 외출 증가 등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동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여러 징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이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매우 민감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즉시 이혼보다 먼저 대화와 확인 절차를 권합니다. 실제로 오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상대가 진심으로 후회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단순한 배신을 넘어 삶 전체와 가족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실 확인, 대화, 상담, 그 이후의 결정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코스타, 혹시 이런 특징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삶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생활 패턴이 바뀌고 아내도 아이들을 키우며 자기 삶을 다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모 관리에 신경 쓰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가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정과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자기 관리를 한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가족을 소홀히 하고 비밀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관계를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QO, 혹시 이런 상황에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은 없나요? 외도와 그로 인한 불안, 의심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부정과 불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불면증, 우울증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의 신뢰가 회복되면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즉, 단순히 부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치하지 말고 대화와 대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약이나 치료법을 대신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해결책은 어디까지나 관계 회복과 예방을 위한 방법이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울증, 불면증,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상에서 꾸준히 기록하고 대화하며 관계를 돌보는 것은 약이나 치료가 주지 못하는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외도는 단순히 있다, 없다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건강, 그리고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 없는 의심에만 머물지 말고 과학적 기준과 구체적 행동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바람난 여자의 특징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시선을 피한다. 갑자기 외모 관리에 집착한다. 새로운 친구가 등장한다. 그리고 가족보다 외부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 이 모든 특징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관계를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의심하고 경계하라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이라도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60세, 70세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과 신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불안이 있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배우자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질문, 작은 관심이 관계를 되살리고 다시 서로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례에서 뒤늦게라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했을 때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해결책과 팁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단순히 외도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서로를 억누르며 불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설레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자존감도 여전히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빛나는 황금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